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청취자이신 박석경 선생님께서 계좌 후원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워낙에 전설의 애니메이션이라 언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트루세스님께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전설의 애니메이션 이제 퍼펙트 블루에 대해서 잡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적으로는 되게 저는 이거는 약간 오히려 영화에 더 가까운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어떤 이제 뭔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절정 있잖아요. 이제 그 지금 봐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이는 약간. 지금은 뭐 작화라든지 기술적으로 뭐 그렇지. 발전하기는 했어도 그 당시 때 그 참신했던 뭐 내용이라던가 스토리라던가 그러니까 아이디어 면에서는 확실히 옛날 작품들이 저는 이제 옛날 작품도 보고 뭐 지금 작품도 보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옛날의 작품들이 좀 더 상상력이 풍부했던 게 아닐까.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주얼도 나는 옛날 게 더 좋아, 솔직히. 나 오히려 8, 90년대 막 그런 거 지금 뭐 그런 뭐 애니메 오프닝이라던가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은 극장판 같은 거 보면은 지금보다 옛날 게 더 좋은 거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뭐 해상도가 높고 깨끗하고 막 디지털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여튼 뭐 내가 약간 추억 보존이 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8, 90년대 애니메이션들 특유의 그 약간 이제 채도랑 예, 예. 색감이랑 그런 건 확실히 있지. 예, 그 움직임이 나는 더 뭔가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다운 약간 저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애니메이션다운 어떤 그 비주얼이다라는 어떤 그게 딱 박혀서 그런가,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도 추억 보정이 분명히 이제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지금 작품들은 뭔가 약간 영화 반 애니메이션 반 약간 이런 너무 세련되고 네.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뭐 실제로 컴퓨터로 뭐 3D 그런 뭐 네, 뭐랄까 디지타이즈를 뭐 하니까. 그런 걸 하니까는 확실히 좀 영화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훨씬 더 사실적인 움직임과 뭐 인물들의 뭐 이런 묘사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옛날 그 애니메이션의 중흥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애니메이션 확실히 그 특유의 아까 말했었던 뭐 질감, 채도, 그 다음에 네. 특유의 뭐 움직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성우들의 목소리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지금 게 세련된 거 맞긴 맞지만 옛날 애니메이션 주는 그 특유의 맛을 그렇죠. 살리지는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퍼펙트 블루 그러니까 저는 다 같은 작가인지 그러니까 같은 감독인지 모르고 봤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그 파프리카라는 그 작품이 있었는데 파프리카. 네. 그걸 보고 이런 뭐 미친 만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망상 대리인 뭐 그 다음에 이 퍼펙트 블루 이거를 저는 이제 제일 처음 파프리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 대리인 그 퍼펙트 블루를 봤는데 뭔가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감독이 같은 네. 사람이더라고요. 군 그래서 사토시. 네, 꽤 유명한 감독인데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퍼펙트 블루를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원래 소설 원작이 있다고는 하는데 각색을 많이 해가지고 소설 원작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라니 물론 일본에는 그런 뭐 기발한 상상력의 여러 그쵸. 작품들이 워낙에 뭐 있어서 뭐 참신한 발상이 이것도 뭐 많아가지고. 참신한 건 맞긴 맞지만 뭐 그 다른 것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단편 애니메이션이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진짜 흡사 영화 같은 느낌 그리고 애니메이션보다 영화로 만들어졌으면은 더 뭔가 조금 더 잘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 실제 근데 이 실사판도 있어요. 그 드라마는 있는 건 아는데 영화는 모르겠네. 네, 와 실사판 뭐 망화판 다 있다는데, 근데 이제 실사판은 딱히 뭐 그렇게 이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뭐 너무 워낙 잘 만들어서, 아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퍼펙트 블루도 되게 저는 이제 그 이름만 들어왔었는데 보고서 이런 내용인 줄은 몰랐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따지면 또 애초에 이게 이제 그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흥미롭기 때문에 일단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뒤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거 애초에 기획 자체는 뭔가 그 원초적 본능의 약간 좀 아류 같은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흔적이 막 그렇게 아이스 피크를 이제 흉기로 쓴다든가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이제 이게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뭐 길진 않아요. 이제 길진 않은데 여기서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쩍어 보이는 그냥 외모만 봐도 아 이 새끼가 범인인가 싶은 이제 그 스토커가 나오잖아. 남자 스토커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긴. 왠지 나는 그렇게 생긴 사람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 새끼 음침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가 범인인가 그치. 싶은 애가 처음부터 나오길래 이렇게 눈에 그 티가 나게 이 새끼가 범인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 얘 말고 무슨 다른 뭐가 있나? 어. 얘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그러니까 뭔가가 뒤에 더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분명 반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대놓고 티가 날 리가 없다. 이 새끼는 범인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역시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의심을 하는데 한 중후반까지도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거 내가 허를 찔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감독이 나를 속인 건가 했는데 역시나 역시 아니었어. 이제 그런 그 전개가 나와가지고 역시 아니었기는 한데 누가 과연 범인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끝까지 저는 잘 예측이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 나쁜 놈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약간 못된 그 남자 3명이 죽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다들 죽이는 건가라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스토커 같은 그 녀석이 이제 이 마미의 복수 뭐 혹은 스토커의 그 집념 뭐 집착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거의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했고, 그렇지. 근데 다만 확실히 근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스토리 자체는 되게 좀 뭐 현실 스릴러에 가깝고, 그래서 실사 영화에 가까운 스토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서 약간 그렇게 좀 그러니까 관객을 더 이렇게 좀 용이하게 속일 수 있는 그 연출을 이제 좀 쓰기가 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건 그림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주인공 이제 이제 미마의 약간 다른 인격인가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뭔가 같은 다른 인격끼리 어떤 내면에서 또 다툼을 벌이는 건가 그렇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끔 연출을 해놨어. 맞아. 자꾸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스토리적으로 이제 원래 이 미마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3인조 아이돌 걸그룹을 하고 있었죠. 나는 근데 항상 또 보면서 참 그 어떤 그 일본에서 생각하는 어떤 아이돌 그 여자 아이돌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게 되게 어떤 8, 90년대 그 형성된 딱 어떤 그 아이돌 특유의 패션이나 우리도 이제 막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8, 90년대 일본 아이돌들 패션 보면은 딱 뭔가 하여튼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 되게.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현대적인 걸그룹들과는 좀 다르죠. 예, 기조가 달라. 약간 조금 더 판타지스럽다고나 할까. 그렇지 이제 그 옷 입는 거나 헤어스타일이나 약간 좀 기분의 메이드 같은 느낌의 뭐. 그렇죠 이제 왜냐 좀 약간 뭐랄까 그 볼륨이 큰 그 치마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거 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각하는 어떤 여자 아이돌 걸그룹의 딱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3인조 걸그룹도 딱 그 패션에 딱 그 음악 스타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역시 좋지 뭐. 저는 오면서도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왔는데 확실히 저도 이제 뭐 아이돌 댄스 뮤직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 댄스 뮤직도 그 리듬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있는데 확실히 그 여자 그 아이돌 댄스라 그러면 이런 식의 음악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뭔가 그런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딱 그 3인조 아이돌 그 걸그룹의 음악도 뭔가 딱 그 시대가 느껴지는 되게 그 당시 90년대가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 3인조 이제 걸그룹이었는데 이 주인공만 배우로 약간 따로 이제 전향하고 나머지 이제 2명은 뭐 그 2인조 체제로 되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약간 뭐 아이돌 그룹도 그런 식의 이제 형태를 많이 취하니까 또 이제 개인 활동은 또 따로 하면서 또 그룹 활동을 할 땐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걸그룹 출신 중에서 되게 오히려 배우로 그냥 빵 이제 더 잘 돼가지고 그냥 이제 아이돌은 그냥 이제 그만두고 이제 완전 그냥 연기자로 이제 배우의 길로 가는 뭐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근데 그게 뭔가 조금 우리나라 그 연예계도 그렇고 뭔가 좀 그 아이돌이란 게
그러니까 정말 뭐 음악 가수 어떤 그런 타기보다는 예,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을 해서 얼굴을 알린 다음에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연기자든 뭐든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이돌이라는 거는 내가 음악만 진짜 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고 노래가 하고 싶은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 지향은 연예인.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연예계에 입문하는 어떤 그 루트 중 하나로서 그치. 네, 그걸 활용한 느낌이라 가지고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아이돌로 데뷔한 다음에 배우로 자리를 잡으면은 뭔가 사람들이 더 그걸 쳐준단 말이지. 되게 어떤 사회적인 약간 분위기상 되게 뭔가 더 급이 약간 높은 걸로 치고 사실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게 뭐 어떤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좀 논란이 약간 있는 게 되게 뭔가 배우들이 약간 뭐 그 가수들을 좀 아래로 보는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의 그런 장면들이 좀 포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저도 약간 그렇게 몇몇 그런 또 영상 같은 거 볼 때마다 아니 뭐 좀 다 같은 연예인인데 뭐 왜 그치. 급을 나누는 것 같은 약간 뭐 아 나는 쟤들보단 약간 위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 뭐 탤런트 가수 이렇게 있으면은 영화 배우가 제일 위에 단계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계급 이렇게 있는 이런 것처럼 것처럼 이제 돼 예. 있는데 그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런 게 있더라고. 영화 기획자가 아니 영화 기획자가 아니고 그 공연 기획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물론 연예인들 사이에 그런 이제 무슨 그 뭐 종류 그러니까 직업군에 따라서 약간 뭐 더 위로 본인의 생각에 뭐 자기 자신이 뭐 최고라고 생각하면 좋긴 좋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공연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종상이든 뭐 이런 상이 있으면 영화랑 관련 있는 콘텐츠의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 축하공연이라도 생뚱맞은 그 당시에 이제 뭐 히트쳤던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공연하는 그 건 당시 인기 가수들 성의가 없다는 거지. 음. 쉽게 말해서 뭐 영화랑 관련이 있든지 뭐 영화에 출연을 했던지 뭐 영화 OST에 쓰였던지 하다못해 뭐 비슷한 저거라도 최대한 그 영화제라는 것과 가까운 식의 이제 공연 무대를 연출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물론 뭐 그게 이제 그 가수들을 쳐다보는 영화 배우의 냉담함하고는 약간 상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빼고라도 그 쇼 자체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단 그래서 나는 약간 처음에 볼 때는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생각. 왜냐면 이제 주인공을 따로 얘는 아 너는 연기자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아예 그렇게 걔를 이제 연기로 밀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시점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솔직히 나는 이제 지금은 그런데 이제 옛날 저때 이제 90년대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아이돌 지금은 아이돌 출신이면서 연기자로 성공한 경우가 많은데 옛날 그 아이돌을 생각해 보면 연기자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왜냐면 그렇긴 하지. 이제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이제 저 당시 때 이제 사람들이 아이 가수가 무슨 연기를 해 약간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기자들보다 연기를 잘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니와 사람들의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네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해 혹은 네 아이돌 인기 빨로 감히 그렇지. 네가 연기를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지금도 조금 있는 약간 그렇죠. 사람들의 예. 심리에 그 있는 건데 주인공이 되게 좀 그 연기를 되게 좀 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처음에 되게 음. 아 나는 그냥 계속 그룹 활동하고 싶은데 아이돌 하고 싶은데 왜 나를 굳이 연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지 막 그런 느낌 뉘앙스로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도 너 왜 계속 노래 안 하냐 무슨 뭐 네. 삼촌이 앨범 20개 샀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는 공교롭게도 얘가 연기자로 빠지니까 갑자기 그 더 잘 돼. 내가 빠지니까 그룹은 되게 잘 돼. 점점점 잘 돼. 뭔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같은 여전히 이제 그건 그 그룹은 그만뒀지만 같은 회사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전 동료들이니까 같이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 갑자기 막 스케줄이 많아지고 막 점점 얘네 공연 많이 하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막 나는 뭔가 연기자로 왔는데 또 뭔가 더 별로 같고 그리고 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그 장면인 건데 이제 여기서 뭐 드라마 상으로 나는 이게 드라마라기엔 수위가 너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미마가 맡은 캐릭터가 좀 험한 꼴을 당하는 그 장면이 있단 말이야 되게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불쾌하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되게 보는 사람도 되게 뭔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닌 건데 좀 악역하는 배우도 계속 약간 이렇게 속삭이면서 미안해요 그치. 막 그렇게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위태롭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그 장면이 되게 이거 연출이 되게
정말 내가 약간 좀 기분이 나빠지는 음. 그런 연출이라 가지고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 약간 좀 이 애니메이션은 뭔가 연예계에 약간 좀 더러운 면이 약간 좀 그런 것도 약간 네, 조금 네. 예, 그 충분히 맞아요. 좀 네, 네. 비판하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그건 우리나라 뭐 영화나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란 말이야 되게 야 뜨기 위해선 좀 그치, 참아 그치, 뭐 좀 그런 거죠. 감수해야지 네가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뭐 음. 그 정도는 견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누가 너 하라고 시켰냐 뭐 하면서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뭐 네가 원해서 한 건데 당연히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미마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되게 막 그리고 이제 막 누드집도 찍고 막 하는 그 사진집도 막 음. 특히나 또 일본은 그게 발달해 있잖아 되게 그라비아 뭐 네. 누드 사진집이 되게 좀 그런 문화도 약간 감독이 좀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 연예계 좀 그런 부분들을 비판한 느낌이 좀 이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미마는 졸지에 뭔가 그 여자 아이돌일 때 그 이미지와는 180도 달라져가지고 미마를 되게 약간 섹스 심벌로 보고 약간 이제 지나가는데 막 휙 막 하면서 약간 좀 이제 그런 좀 이제 뭔가 섹시 스타가 돼가지고 그 성적인 이미지로 주목을 끌긴 했는데 뭔가 점점 이제 미마의 정신 상태는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점점.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나 뭔가 본인 스스로는 그렇죠. 약간 자기 그러니까 영화 연기자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와중에 여전히 그 뭔가 자신의 정체성인 그 아이돌로서의 그 미마가 계속 이제 환영처럼 나타나면서 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이 뭐랄까 미마에게 뭔가 계속 아니야 너는 아이돌 하고 싶지 노래 하고 싶지 너는 지금의 너는 진짜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망상 속에 혹은 환상 속에 그 미마의 그 장면이 제일 끝까지 이어질 때 이게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또 현실인지, 현실인지 예. 이제 헷갈려지는 그거 연출을 진짜 기막히게 했다고. 근데 그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 좀 더 이제 그치. 그게 더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 환영이 약간 환영의 그 미만은 여전히 그 아이돌 복장을 그렇죠.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는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고 너는 가짜야 이렇게 그렇지. 계속 하니까는 이제 뭔가 어떤 내면에 약간 그게 자아가 충돌하는 건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약간 좀 그렇게 보는 사람을 되게 추리하게 만들고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게 또 이제 그 홈페이지 이 애니메이션도 90년대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그 시대가 90년대가 배경이니까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뭐 이게 이미 뭐 SNS 이게 더 훨씬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떤 홈페이지 뭐 도메인.com 이 열풍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뭔가 그 HTML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편집 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 나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맥킨토시를 되게 매니저가 사준단 말이에요 되게 그 아줌마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걸로 너도 팬들과 소통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이게 뭔가 그 새로운 시대에 약간 뭐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물처럼 그렇죠. 맥킨토시를 딱 사주면서 이제 그 옛날 맥킨토시 화면이랑 이렇게 이제 이게 홈페이지라는 거야 이러면서 네. 이제 이게 인터넷이란 거야 이러면서 이제 너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미마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미마가 직접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 뭐 내 팬이 만든 건가 이제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뭔가 이거 내가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다 뭐 정말 본인이 쓴 것 마냥 약간 미마의 일기 이래가지고 막 그렇죠. 내가 오늘은 뭘 했다 하는데 다 정말 내가 오늘 한 일을 누가 본 것처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되게. 그래서 항상 그 미마를 쫓아다니던 그 이상하게 생긴 스토커 네, 기분 나쁜 스토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 이제 홈페이지 주인장인가? 그렇죠. 라고 이제 우리는 유추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근데 이게 물론 그때 당시로서는 뭔가 또 좀 어떤 이게 신박한 반전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반쯤부터 난 좀 약간 예상을 했거든 솔직히 이거는 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오늘 뭐 우리 방송이 원래 늘 그렇죠. 스포를 이제 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왜냐면 후보가 얼마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현실적으로 스케줄이나 얘 뭐 좀 깊이는 내면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주변에 얼마 없단 말이야. 난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이거 약간 그 매니저 아줌마가 범인인가라고 나 솔직히 다 생각했어 처음에 이미 중반부터. 아 근데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미마가 약간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사람은 미마 혹은 루미 혹은 그 스토커 네. 3명 정도일 텐데 혹은 뭐 그 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뭐 사장이 그럴 리는 없고 심지어 사장은 죽었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인데 설마 했는데 예상이 약간 빗나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약간 그 루미 아줌마를 되게 의심을 해서 난 처음부터. 이상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울어.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또 막 그 미마가 되게 극 중에서 험한 꼴을 당하는 막 그런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자기 일처럼 되게 슬퍼했고 또 이제 그 사장이 그 연기자로 데뷔시키자고 할 때도 계속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아니 미마는 아이돌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연기자 시키려고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한 초중반까지는 아 되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되게 미마에게서 은인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 아줌마가. 그렇지. 뭐 컴퓨터도 사다 주고 네. 이것저것 이제 옆에서 계속 돌봐주니까는. 그러니까 좀 매니저 이상으로 약간 좀 확실히 뭐 엄마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정말 아끼는 동생처럼 이렇게 네.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뭔가 매니저가 정말 인간적으로 네. 되게 친밀감이 있고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솔직히 약간 그 홈페이지를 약간 볼 때부터 이거는 솔직히 그게 매니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토커가 아무리 스토킹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까지 알 수가 있나 전 싶었거든 솔직히 나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해서 스토커 같기는 한데 스토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집에다가 뭐 도청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해 놓지 않고서는. 이게 뭐 아무리 스토킹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그 홈페이지에 적힌 막 그런 일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 난 그래서 딱 그 루미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머릿속 이거는 그 아줌마가 아니면은 모를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이제 사실 난 거기서부터 좀 이제 의심을 강력하게 나는 이제 왠지 루미가 범인일 것만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지금 뭐 챙겨주는 척 위하는 척 하지만 이 아줌마가 범인이 아닐까라고 나는 이미 한 중반부터 난 예상을 했어. 근데 이제 나의 약간 이런 확신이 왜냐면 후반부에 실제로 그 스토커 새끼가 약간 진짜 막 루미한테 덤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약간 뭐 좀 특히 그 스튜디오에서 또 그렇게 막 몸싸움을 벌이고 부상을 당하니까 아니었나? 내가 또 속았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최후에는 결국 내 예상이 맞았다. 그래서 루미 아줌마가 그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미마의 아이돌 복장을 막 이제 입고서 이제 그러니까 또 거기서 오는 좀 그로데스크함이 좀 있지 이제. 근데 저는 약간 루미를 생각하지 않고 봐서 그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루미가 너무 이제 이 미마를 아껴서 미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대리로 이제. 네. 예. 그래서 그 뭐 남자 대표라던가 사진가라던가 하나씩 다 네. 제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연기자가 된 미마마저 이제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 살인 시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미마랑 막 대결을 하다가 그 거울에 비친 그 루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그걸 봤을 때 난 너무 쇼킹했어. 뭐지? 왜냐면 계속 그 루미가 미마화 돼 있을 그 때는 미마의 모습으로 돼 있잖아. 미마의 네. 모습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미마가 자신의 이제 환영인 그 아이돌 미마의 모습과 그 루미가 변장했을 때 그 미마의 모습이 겹쳐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루미의 설정이고 어디까지의 미마가 망령이었었는지 완벽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 마지막에 그 거울에서 그 뚱뚱한 아이돌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럴 수가 내가 속았네. 그래서 그 연출도 좀 이제 그 한마디로 딱 어떤 이제 감독이 자 여기서 이제 딱 너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준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그 본인도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본인도 아이돌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뭔가 좀 감정이입을 미마한테 그치. 이제 하고 약간 그 자신의 어떤 과거 영광의 시절을 네. 이제 어떤 미마에게 투영하는 그리고 좀 이제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뭔가 어떤 부모가 좀 자신이 맞아요. 이루지 못한 꿈을 그렇지. 자식에게 나는 비록 이렇게 실패했지만 예. 너는 이걸로 성공해야 돼 뭐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마치 미마한테 나는 옛날에 아이돌을 잘 못했지만 너는 영원한 불멸의 아이돌이 되어야만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럽혀진 지금 그 연기자 미만은 필요 없어.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연기자 미마를 제거하려 한 것에서 진짜로 수많은 감정이 그 차오르더라고 저는. 그 와 사람의 이 끝없는 집착과 그 욕망, 그다음 그걸 대리하고 싶은 이 살인 그 진짜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들. 야, 이거 진짜 감독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시대상에 대한 그 비판 플러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 작품이 진짜 손을 따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이다라는 게 마지막에 다 보고 나서는 진짜 야, 대단하다. 이 그렇죠. 연출, 이 연출. 와, 진짜 혀를 내두르는 작품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게 의아한 게 되게 제가 그 비주얼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뭔가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어떤 이게 어떻게 90년대 이런 작화가 나왔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이거 되게 저예산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뭔가 내가 저예산인 거를 못 느끼겠어. 맞아요. 그 약간 이제 이게 실제로 돈을 많이 못 써가지고 움직이는 그 그림 장수가 되게 적어서 딱딱 끊어지는 장면 되게 많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인상에 남은 그 연출적인 장면들은 하이라이트들은 되게 뭔가 다 엄청 부드럽고 움직임이 작화가 되게 굉장히 나는 퀄리티가 높다 생각했는데 그러게 약간 그런 이제 장면이 약간 뭔가 좀 그냥 일반 스토리 전개 장면에서는 그래 확실히 뭔가 그림 장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뭔가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허접하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전혀 비주얼이 저예산 티가 안 나고 허접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지. 정말 연출이 끝내주니까 되게 그렇게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그걸 못 느낄 정도로 그렇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보고 나서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에 그런 그 이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그 아직도 이제 네. 가지고 이제 있는 자기가 아직도 루미를 이제 이마인지 찾아간 다음에, 알면서 예. 그 루미를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야, 그렇다. 참 삶이란 이게 뭐가 좋고 나쁜 게 거라고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미화가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백미러를 보면서 내가 뭐 진짜 지금 내가 진짜 나야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래 과연 뭐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아직 원래도 그 범인은 미마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옛날에 봤을 때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솔직히 되게 이상한데.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스토리라면은 네. 마지막에 그렇게 다 범인 밝혀지고 반전 다 밝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루미는 이제 그렇게 정신병원 갔으니까 해피엔딩 느낌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 마지막에 백미러 그 장면 때문에 뭔가 되게 찝찝하단 말이야. 되게 느낌 뭐지 이거 왠지 뭐가 내가 어떤 성견 찾았던 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약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를 봤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없었으면은 루미가 범인이 맞을 텐데 저 장면 때문에 사실은 미마가 다 한 걸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 작품을 하기로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정했을 때 옛날에 내가 생각했는데 그걸 맞나 하고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감독이 마지막에 코멘트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원래 루미가 범인이 맞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말을 했던 거는 직접적으로 정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미마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성장이 아직 멈추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더라고. 네. 미마가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개인적인 어떤 해석으로는 또 그렇게 느낄 여지가 있다. 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백미러에 비춰가지고 내가 진짜 미마야 딱 할 때 그게 그 장면 볼 때 뭔가 느낌이 왠지 모르게 약간 좀 그 불온한 느낌이 약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느낌이 원초적 본도 제일 마지막에 그 송곳을 보는 것만 그렇지요. 왠지 그 불온한 느낌, 수연이가 말한 그 불온한 느낌을 느껴서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뭔가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지 뭐가 아직도 뭐가 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약간 약간 찜찜한 느낌으로 끝나게끔 만든. 특히 그 약간 미마의 표정과 뭐 말투 이런 게뭐 섬뜩하단 말이야 되게. 웃으면서 뭐 찡긋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뭐 되게 해피하고 상큼한 이런 맞아, 그게 느낌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네. 하는 느낌이 더 커가지고 기분 나쁜 느낌이란 말이야, 네, 되게. 네. 굉장히 밝은 화면이고 굉장히 상쾌한 마무리 같지만 그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아, 이 모든 게 해소됐다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아직도 뭔가 끝나지 않은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나?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원래 뭐 감독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둘째 치고라도 그 엔딩은 대단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렇지. 전율이 인다는 그 평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는데 다시 보니까는 또 확실히 느낌이 다르면서 아 옛날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뭐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뭐 TMI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신다면 여기서는 이제 감독의 그 코멘터리를 내가 약간 그 아까 들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한 거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는 이 감독이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면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누군지 아까 말했었던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었던 감독이 이제 그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고 진짜로 나의 모습이 아닌 연출하는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그런 이 뭐지? 그 공연하는 그 네. 저기 뭐 지구 방위대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아, 하는 전대. 네, 전대물 같은 그것도 그런 의도에서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계속 이제 자신의 그 망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자기인데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하고 중간에 이제 그 리마가 키우는 그 어항에 아, 예.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른 물고기들 중에 딱 두 마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대변하는 다른 그 두 명이 살아남은 두 명 그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울에 비춰지는 그 루미라든지 혹은 뭐 자신의 환영이라든지 하는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약간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로 위마였던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이제 그렇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네. 남게 되는 장면이라 참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 작품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좀 갈릴 맞아요, 것 예, 같은 예. 좀 그런 것들이라 그래도 만약에 그 코멘터리를 내가 안 들었으면은 난 여전히 뭔가 그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도 그 배드 엔딩 같은 뭔가 느낌이 네. 해피 엔딩이 아니라 예. 해피엔딩이라고 쳐도 뭔가 어느 구석에 되게 찜찜한 네. 마음이 남는 그런 아, 것들 해피 엔딩이라 생각 안 들어.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왠지 이 미마가 또 일을 벌일 것만 같은 약간 느낌에. 맞아요. 근데 그게 나는 뭐 한 말 또 한 거긴 한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좋은 내용에다가 진짜 밝은 표정과 굉장히 누가 봐도 해피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단하다. 아,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걸리잖아. 내가 진짜야 딱 하는데 그게 뭐지 아직도 저 말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느낌 들어가지고. 그치. 네.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오히려 그 말 안 했으면은 그냥 뭐 그러냐 하겠는데 맞아요. 지금도 저 말을 한다는 거는 어. 아직도 뭔가 지금 안에서 진짜 가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네. 그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약간 소름이지 그러니까 그 네, 엔딩이. 소름. 맞아요. 사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1기 방송 때 얘기했어야 될 주제긴 한데 네. 뭐 명작은 뭐 언제 봐도 좋으니까 또 다시 봐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시님처럼 또 다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네. 또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みんなに報告し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みまちゃんは今日でチャムを卒業します。チャムの皆さんです。